한비자에게 배우는 처세의 기술. 천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한비자는 법과학파의 창시자이자 중국 고대에 걸출한 사상가, 철학가 산문가이다. 그는 중국 첫 번째 통일 중앙집권제 국가의 탄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법가 이론을 집대성한 한비자를 전해주었다. 55편으로 구성된 한비자는 20권에 약 10만 구절로 구성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한비자는 전체 구성이 정교하고 이론이 치밀하며 대담한 묘사와 날카로운 필체로 철저한 논거와 풍부한 유머를 자랑한다. 한비자의 법치 사상을 포괄적으로 논술한 책이다. 한비자에는 인구에 회자되는 일화와 우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는 자상모순, 수주대토, 휘질기에, 라무충수, 노마식도 등이 있다. 생동감이 넘치는 이 우화들에는 심오한 철학이 깃들어 있어 사람들에게 통찰과 지혜를 깨우쳐준다. 난세 기재의 고독한 인생. 이 책에서는 주로 한비자의 법, 술, 세를 결합한 법치 이론을 강조하여 선진법가 이론의 최고봉에 도달했다. 기원전 280년,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나라의 한 귀족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유학의 대가 순자를 찾아가 이사와 함께 수학했다. 한비자는 사람됨이 정직하고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 순자의 총애를 받았다. 순자는 한비자를 칭찬하며 제왕지술은 한비자가 아니면 확대되지 못하고 법과 사상은 한비자가 아니라면 널리 보급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비자는 순자의 성악설을 계승하였으며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상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두, 고분, 내저설, 외저설, 설림 등의 글을 썼다. 약 10만 개 문장으로 된 이 글들을 모아 한비자를 편찬했다. 한비자의 글은 한나라 환영보다는 진나라 왕정 즉 훗날의 진시황의 찬사를 받는다. 진왕은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면 즉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까지 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한비자가 진나라에 왔으나 순자 문화에서 동문수학했던 재상인 이사는 한비자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고 결국은 독배를 들게 하여 죽게 했다. 후에 진시황이 한비자를 사면하려 했으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였다. 한비자는 죽었지만 그의 책은 각국의 왕과 대신은 그의 책을 앞다투어 연구했다. 한비자의 사상은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의 사상과 이론을 따르고 있다. 지금부터 한비자에게 배우는 처세의 기술. 천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라. 지혜는 눈과 같아서 100걸음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나 정작 자기의 눈썹을 볼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것보다 나를 인식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뜻이다. 한비자는 사람이 자신을 모르는 것은 산의 진면목을 모름은 자신이 그 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한다. 자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스스로 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삶에 충실해야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을 수 있다. 끊임없이 자아를 인식하고 이를 완성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탁한 지경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 또한 정확하게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행위는 발전과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다. 여기 정확하게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기 자신과 단독으로 마주하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라. 사람은 자기를 잘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알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한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다. 한나라는 위문우에게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귀국의 군대를 빌려서 조나라를 공격할까 하오. 위문우가 말했다. 조나라는 우리와 형제나라이니 부탁을 못 들어주겠소. 조나라 역시 위문우에게 같은 청을 했다. 위문우는 역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이니 그 부탁은 들어주지 못하겠소. 그래서 한나라와 조나라는 군대를 지원받지 못하고 화가 나서 돌아갔다. 얼마 후 위문우가
이런 방식으로 두 나라를 화해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두 나라가 모두 위문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작을 때 미리 손을 써서 큰일이 되는 것을 막으라. 천장이나 되는 큰 둑도 개미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한때의 부주의로 평생 한이 남게 될 수 있으니 작은 문제에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큰 문제를 발견하여 더 큰 일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순자가 한비자에게 말했다. 흙이 쌓여 산이 되면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고 물이 괴어 못이 되면 교룡이 살게 된다. 착한 행실이 쌓여 덕을 이루면 사람도 마음이 스스로 깨달아 성인의 마음을 갖게 된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시내가 모이지 않으면 큰 강이나 바다를 이룰 수 없다.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젓가락 한 쌍을 통해 주왕의 본성을 파악했으며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했다. 젓가락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작은 물건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한 사람의 생활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보며 작은 일을 보고 큰 일을 짐작한다. 작은 일에 손을 써서 큰 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과 비교하지 않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확실하게 단정을 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다.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 한다. 노나라 왕이 악정자춘을 불러 제 나라에 가서 거짓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악정자춘이 물었다. 왜 진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노왕이 대답했다. 진품을 아끼느라 그랬노라. 그러자 악정자춘이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제 신용을 더 아낍니다.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잠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중요한 인품과 신용을 잃게 된다.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이루는 목적은 물론 돈을 버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며 오래 갈 수 있을까? 핵심은 먼저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일을 하라는 것이다. 신용을 지켜 성실하게 경영해야만 고객의 신뢰를 얻어 이로써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문우는 직위인 우인과 사냥을 가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은 때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주변에서는 위문우를 만류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아니오,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핑계로 남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소. 그러고는 바람을 무릅쓰고 친히 마차를 달려 우인에게 가서 사냥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람을 쓰는데 원한관계나 친인척을 가리지 않는다. 밖으로 천거함에 원한관계를 꺼리지 않고 안으로 천거함에 있어서 친인척이라 해서 꺼리지 않는다. 지도자가 사람을 기용할 때는 반드시 공적인 입장에서 보고 상대가 유능한 인재라면 친인척이거나 원한관계이거나 상관없이 기용해야 한다. 한비자는 사람을 기용할 때 재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중이 중용된 것은 포수가가 해안이 있고 관중과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완공이 대업을 위해 지난 원한을 문제 삼지 않아서였다. 제완공이 도량이 작은 인물이었다면 안타깝게도 절세의 인재를 잃었을 것이며 후세 사람들에게 제완공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조문은 평공에게 이어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밖으로 천거함의 원한관계를 꺼리지 않고 안으로 천거함의 자식이라 하여 꺼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살아 생전 군주에게 46명의 인재를 추천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들이 모두 조문을 왔는데 조무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상벌을 분명히 하라. 상벌이 분명하면 백이 같은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와 도척 같은 천박한 자가 서로 섞이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선악이 분명해진다. 현자에게 상을 주고 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자를 처벌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최고의 방법이다. 한비자는 상벌제도를 주장했다. 상을 베풀어 사람을 격려하고 벌을 주어 일벌백계의 효과를 얻는다. 상을 줄 때는 공평해야 하고 벌을 줄 때는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재를 쓰는데 상벌은 꼭 필요한 요소다. 상을 베풀어 사람을 격려하고 벌을 주어 일벌백계의 효과를 얻는다. 상은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올바르게 이끌며 벌은 악을 방지하고 경각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진정으로 공을 세웠다면 설사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상을 주어야 한다. 정말 과실이 있다면 설사 친하고 총애하는 사람이라도 처벌해야 한다. 가깝지 않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공을 세웠으면 상을 주어야 하며 가깝고 총애하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한다면 친하지 않고 비천한 사람은 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이 두고 총애하는 사람은 으스대지 못할 것이다. 상벌은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상이 과하면 민심을 잃고 벌이 지나치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나 적당한 선이 있는 법이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상벌에도 선을 지켜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규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권력을 겁내지 않아서 비로소 공정한 상벌을 시행하고 군중을 설득할 수 있다. 상벌에는 적당한 선이 있어야 한다. 상을 주는 범위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된다. 상은 지나치게 후하면 안 된다. 상이 금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벌에는 적당한 선이 있어야 한다. 처벌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처벌은 강도가 적당해야 한다. 처벌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처벌을 할 때는 시기를 잘 이용해야 한다. 명군은 상을 베풀 때 마치 제때 내리는 비처럼 온화하기에 백성은 모두 그의 은덕을 입는다. 명군이 벌을 내릴 때는 그 위험이 마치 천둥 같아서 형연이라도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명군은 함부로 상을 내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벌을 사면하지 않는다. 함부로 상을 주면 공을 세운 신하는 일에 태만해질 것이며 아무렇게나 형벌을 면제하면 간신배들이 더 쉽게 죄를 저지를 것이다. 경험을 맹신하지 말라. 송나라에 사는 한 농부의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다. 토끼가 달아나다 그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밭을 갈던 농부는 그때부터 쟁기를 풀어놓고 온종일 나무 그루터기 옆에서 다시 토끼가 달려와 나무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몇 날이 지나도록 나무에 부딪혀 죽는 토끼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송나라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수주대토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거나 작은 경험만을 믿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먼저 간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으로 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사람이 걸어 다녀 평평해져 버린 길에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보물이란 결코 없다. 설사 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다녀갔던 사람들이 남김없이 가져가 버렸을 것이다. 오늘날 선왕의 정치를 가지고 요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려는 부류이다. 일은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해야 한다. 군주가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본성이 유약하고 결단력이 없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며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를 잘 포착하여 즉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유부단하여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유부단의 이유. 특정한 선택의 결과에 충분한 인식과 자세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다가 진퇴양난의 국면을 초래한다. 이것저것 재다 보니 어느 하나도 포기를 못한다. 양손에 떡을 쥐고 그중 하나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다. 우유부단의 극복 방안. 자립. 자강의 용기와 자신감을 기르고 강인한 성격과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결정 능력은 그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과 정비례한다고 한다.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이를 결정하는 수준도 높으며 그렇지 않을수록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다. 무슨 일이든 준비를 해야 성공하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만사에 냉정하지 못하거나 조사, 분석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우유부단의 늪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표면에서부터 내면을
자세히 분석하면 강한 의지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역사에 나오는 항우는 우유부단을 치명적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된 데는 유방이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자세히 분석해야 진정한 자기주관을 가질 수 있다. 법령을 안정시키고 나면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법을 공정하게 진행하면 관리가 간사한 짓을 하지 않는다. 법령이 일단 확정되면 해로운 말로 법의 시행을 어지럽힐 수가 없다. 공적에 따라 인재를 기용하면 사람들의 불만이 없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면 많은 불만을 사게 된다. 법의 집행에는 법에 따른 판결의 속도가 중요하다. 오리를 가는 속도로 판결하면 왕에 처나요. 구리의 속도로 판결하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우물쭈물하며 판결을 미루면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 분수를 알면 생활이 즐겁다.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덕을 보려고 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처럼 큰 재앙은 없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사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음식과 자신에 맞는 옷을 입는 등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행해야 한다. 분수를 알면 모든 정력을 일에 쏟을 수 있다. 양속과 같은 청렴한 관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분수를 지키는 정신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청렴한 성품을 기르고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며 사치를 멀리하라. 관리가 이를 실천한다면 비로소 백성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으며 선비는 고상한 품성을 갖출 수 있다.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살다 보면 반드시 취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욕심이 없는 평안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가올 기륭화복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치스러운 물건에 현혹되면 반드시 혼란을 초래한다. 사치를 멀리하라.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호사스러운 수레와 의복과 가구들을 들이고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재화를 낭비하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사치하려는 욕심이 깃들면 향락을 탐하고 가슴에 큰 뜻을 품지 못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니 결국 사치로 자기를 망치게 된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리는 명성과 재물은 한정되어 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의복, 음식, 그릇과 가구는 그 정도를 넘어섰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 끝에 슬픔이 되며 카가 굴러들어오고 복이 나간다. 맹언백은 집안을 온통 야생풀로 가득 채우고 문 밖에는 가시나무를 심었다. 밥을 먹을 때는 결코 두 가지 반찬을 먹지 않았으며 앉을 때도 방석 두 개를 겹치지 않았다. 집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처첩이 없었으며 집안에서 키우는 말에게 곡식을 먹이는 법이 없고 외출할 때도 마차를 타지 않았다. 질투심을 자제하라. 자언은 공자가 임금에게 등용될까 두려워하여 태제에게 말했다. 군주께서 공자를 만나고 나서 재상을 보면 재상이 마치 벼룩이나 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질투는 재능, 운, 영예, 지위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 마음이다. 이는 좋지 않은 자세이고 대인관계에서 불리한 요소가 된다. 사람이란 마땅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질투해서는 안 된다. 질투심을 절제하는 방법.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라. 타인을 정확하게 보고 자신을 평가하라. 신포도와 달콤한 레몬 심리. 신포도 심리란 자기가 얻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 고의로 저평가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다스리고 안정을 찾는 것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내용은 비록 일종의 자기기만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누르고 스스로 위로하는 데는 효과가 그만이다. 달콤한 레몬 심리는 한 사람이 불만스러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 정도면 꽤 훌륭하지. 뭘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위로하는 방법이다. 질투의 화신에서 협조자로 변신하라. 라이벌을 찾으라. 라이벌을 찾아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질투심을 다스리는 유일한 처방은 인내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하는 것을 참아야 하며 내가 남을 질투하는 마음을 자제해야 한다. 상나라의 탕왕이 하나라의 거랑을 죽였다. 그런데 탕왕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심 많다고 손가락질할까 겁이 났다. 그래서 천하를 무광이라는 은사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무광이 천하를 정말 가로챌까 또 겁이 났던 탕왕은 사람을 보내 무광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상의 탕왕이 하나라의 거렁을 죽였는데 그 죄를 자네에게 덮어 씌우려고 천하를 양보한 걸세. 무광은 이 말을 듣자마자 황화로 뛰어들어 자살해버렸다. 현명한 지도자는 부하의 지혜를 잘 활용한다. 현명한 군주의 길이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그의 지모를 다하게 하고 군주는 그들의 지모로 나라 일을 결정하는 것이니 군주의 지혜가 무궁해질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가 유능한 이유는 타인의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불이 났을 때 담당 관리가 물통을 들고 직접 뛰어가 불을 끈다면 그는 한 사람만의 힘만 이용한 것이다. 만약 지휘봉을 들고 사람들을 독려한다면 그는 많은 사람의 힘으로 불을 끄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은 직접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며 현명한 군주는 작은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기 마련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약을 애써 삼킨다. 그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충언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어찌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그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다. 칭찬과 비난은 상반되는 개념이나 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첨예한 비난은 칭찬의 방식으로도 표현된다. 충언도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마치 좋은 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에 쓰지만은 않듯이 말이다. 송왕이 제 나라에 대한 원한을 갖고자 무궁을 지어서 일꾼들에게 노래를 불러 일에 열중하게 한 개라는 소리꾼을 불러 상을 내렸다. 그러자 개가 자신의 사부인 사계의 노래가 더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에 왕이 사계를 불러 노래를 시켰더니 길 가던 행인들이 멈추지 않고 일꾼들은 피로를 느꼈다. 송왕이 개에게 사계를 추천한 이유를 물으니 이에 개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일한 분량을 시험 삼아 재어 보십시오. 검사를 해보았더니 개가 노래할 때 쌓은 답은 찔러서 5촌 깊이가 들어갔는데 사계가 노래할 때 쌓은 담은 찔러도 2촌 깊이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군자는 사실을 더 중시하며 외형은 경시한다.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며 거치장을 싫어한다. 인재를 알아보기란 큰 학문과 같다. 해안을 가지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며 진정한 현재를 고를 수 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쓰는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고 성숙했다. 그들은 사람을 쓰려면 반드시 존중해야 함을 잘 알았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진정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사람이 한 곳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곳에 가서 존중받으려 할 것이다. 군주가 탐욕이 있어 만족할 줄 모르고 이익만을 쫓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할 경우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처형하기를 즐기고 법에 맞추려고 힘쓰지 않으며 논설하기를 좋아하여 그 실용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외형을 꾸미는 데만 빠져들어 실제 공적을 돌보지 않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직위에 어울리는 인재를 가려야 한다. 신하가 적합한 직위에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직무를 능히 수행하며 수월하게 임무를 완수한다. 인재가 직위에 어울리는 것은 용인의 중요한 원칙이며 지도자가 사람을 정확하게 쓰는지를 가늠하는 으뜸가는 기준이다. 각자의 특징을 구별하여 적합한 곳에서 배치하며 상응하는 직위를 주어야 한다. 인재를 직무와 어울리게 배치해야 유능한 부하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게는 인재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끼치고 심하게는 인재를 잃을 수가 있으며 심지어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나라를 관리하는 대신은 나라에 공헌을 했기에 그 관직을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관직에서 재능을 드러내어 직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법의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냈기 때문이다. 관직에서 신하가 걸맞은 직위에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직무를 능히 수행하며 가볍게 임무를 완수한다. 그리고 남은 기운을 사사로운 일에 쓰지 않고 군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충성한다. 지혜로운 사람에겐
유언비어가 통하지 않는다. 저작거리에는 호랑이가 출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정말 호랑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유언비어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유언비어를 쉽게 믿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을 근거로 깊이 분석하고 생각해서 유언비어가 제풀에 사라지게 만든다. 증자의 모친이 하루에 3번이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증자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3번째 사람이 말하자 두려움에 떨며 담을 넘어 달아났다. 유언비어가 얼마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소문은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전해야 한다. 아설은 송나라 사람으로 변론에 능한 인물이다. 그는 100만은 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제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변론가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아설이 100마 한 피를 타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다. 세금을 걷는 관리는 100마를 보더니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따라서 아설은 궤변으로 변론가들은 이겼지만 결국 길목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속이지 못했다.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금기. 매우 강직하여 조직 안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완고하여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겨야 속이 시원하며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쉽게 자신감을 드러내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4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니 항상 이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처세에서 피해야 할 4가지 금기사항. 지나치게 강하여 온유함을 모르는 것. 완고하여 제 주장만 하는 것. 이겨야 속이 시원한 승부욕. 맹목적인 자신감. 군주가 겁이 많아 소신대로 해내지 못하고 위를 빨리 내다보지만 마음이 약하여 결단을 못 내리고 생각으로는 옳다고 여기지만 결연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의 위신을 세우라. 위신이 없는 지도자는 부하들에게 침해당하고 만다. 위신은 지도자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지도자에게 위신이 없으면 아랫사람의 복종을 이끌 수 없으나 위신이 있으면 자유롭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비자는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스스로 위신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세워야 할 위신. 지도자는 위신을 세우는 일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 지도자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도자는 탁월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지도자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갖춰야 한다. 지도자는 단순한 명령으로 위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아랫사람을 지도할 때 지도자가 지나치게 인자하면 많은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 역시 아랫사람을 지도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당연히 지도자의 위엄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냉혹할 필요는 없다. 공이 있으면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해놓고 막상 공을 세웠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죄를 지으니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 상과 벌을 주는 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욕심이 없음을 보배로 삼으라. 자안이 말하기를 내가 욕심이 없음을 보배로 삼는 것은 마치 그대가 옥을 보배로 삼는 것과 같소. 사람은 욕심이 없음을 보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영향으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인격을 손상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먼 곳에 있는 이익을 놓친다. 자안의 이야기에 대해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구하지 않음을 자신의 축으로 삼고 귀한 재물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술을 절제하라. 항상 술을 마시면 천자가 천하를 잃고 백성은 건강을 잃는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술에 대한 탐욕을 절제해야 술에 취해 실언하고 실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건강을 지켜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실언하면 원수를 만들고 술에 취해 실수하면 어제의 친구가 돌아서 버리고 오랜 우정에 금이 간다. 술에 취해 덕을 잃으면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친다. 주가 계속 술자리를 벌여 그 즐거움으로 날짜까지 잊어버렸다. 좌우측근에 물었으나 모두 다 알지 못하였다. 이에 사람을 기자에게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기자가 그 아랫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천하의 주인이 되어
온 나라가 모두 날짜를 잊으면 천하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온 나라가 모두 모르는데 나만 혼자 그것을 안다면 내 자신이 위험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취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였다. 진정한 재능을 갖춘 인재가 되라.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하였다. 민왕은 혼자서 연주하는 피리독주를 즐겨 들었다. 그러자 처사 하나가 도망쳐 버렸다. 피리 연주 듣기를 즐기던 제 선왕이 죽자 민왕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민왕 역시 피리 소리를 좋아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선왕은 합주를 좋아한 반면에 민왕은 독주를 좋아했다는 사실이다. 남곽은 이를 알고 밤을 틈타 멀리 달아나 버렸다. 알고 보니 피리를 불 줄 모르는 남곽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거짓으로 부는 신용만 했던 것이다. 이런 짓은 잠시 동안은 속일 수는 있지만 얼마 안 가서 결국 덜미가 잡힌다. 일설에 이르기를 한 소우가 말하길 피리부는 자가 많아 나는 그 중에서 잘하는 자를 알아낼 수 없다고 하였다. 저놈이 대답하기를 하나하나 따로 들어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어려움을 두려워 않고 뜻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부터 말하길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것을 진정한 강함이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큰 적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성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타인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당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멈추지 않도록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격려하라.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일단 그 적을 이겨낸다면 자신 앞에 광활하고 밝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용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사람의 용모와 복장만을 보고 말을 들어보는 것으로는 공자라도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외모로만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거나 능력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능력을 보지 않고 외모만으로 평가했다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걸출한 인물 중 상당수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한 비자는 현학을 통해 매우 뛰어난 논거를 제시했다. 쇠의 질감과 검의 빛깔만을 살펴서는 구야자라도 검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말의 입을 여러 이빨 모양만을 관찰해서는 제 아무리 말을 잘 본다는 백낙이라도 말에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의 용모와 복장을 살펴보고 언변만을 들어서는 제 아무리 공자라도 그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한 비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생김새가 어떠하든 사람의 재능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외모는 출중한데 머릿속이 텅 빈 사람도 있는가 하면 추한 외모를 가지고도 속이 꽉 찬 사람이 있다. 물론 외모와 재능이 다 뛰어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외모가 추하더라도 재능이 넘치는 사람은 차별받는 일 없이 중용되어야 한다. 지금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관찰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그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설사 논조와 분석이 세밀하고 행동이 비록 지극히 굳건하다 해도 마치 표적 없이 쏜 화살처럼 망령된 말이다. 덕으로 우뚝 서라. 덕이란 내적인 것이며 득이란 외적인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덕으로 우뚝 서야 한다. 도덕으로 무장하면 이기심과 사악함, 정당하지 않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덕이 없거나 겉으로만 덕이 있는 척 위장하면 언젠가는 이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다. 도덕성으로 자신을 구속하지 않으면 개인의 탁월한 재능도 제대로 피지 못한다. 한 비자는 도덕이란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내재된 기준이 없으면 인생을 지탱할 기준이 없어지며 결국 실패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이덕입신해야 한다. 이덕입신은 사람의 삶의 전 과정을 꿰뚫는다. 화시벽은 오색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 보석도 백은과 황금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다. 본질 자체가 이미 극히 좋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보조적인 장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힘을 빌려 매력을 발산하는 물건은 필시 그 본질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기심을 버리라. 안전하고 이로우면 가까이 하고
위험하고 해가 되면 멀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한비자는 이로운 것을 가까이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 사람이 이기적인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기심은 사람의 본성 중 감출 수 없는 중요한 약점이다. 이기심은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악이 거리낌 없이 발동하도록 하여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기심을 버리면 어떤 것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알 수 있다. 이와 상대적으로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하는 것을 알면 추악함을 버릴 수 있다. 이기심을 버리면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남에게 베푸는 삶이 점유하는 삶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식이 어릴 때 부모가 자식을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자녀가 자란 후에는 부모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한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노여워하며 꾸짖는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관계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원망하고 꾸짖기도 한다. 이는 그들 간에 서로 의존하는 심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만큼 잘해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라. 사람은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다. 밥을 먹지 않아도 또한 살 수 없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욕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재앙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라고 말한다.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지나치게 방종하여 끝도 없는 욕망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몸이 괴롭다. 성인들은 추위를 막아줄 옷과 허기를 달래줄 음식만 있으면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권세가 있는 귀한 재우도 천금의 재산을 모아놓은 사람도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없애기란 힘들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 고역에서 해방될 수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도 어쩌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고뇌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군주의 잘못은 신하를 기용해 놓고 다른 신하에게 그 신하를 감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기용되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이미 기용된 사람의 의견과 상반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군주는 기용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더 믿는다. 현재 군주와 함께 남을 경계하는 사람은 군주가 전에 경계하던 사람이다. 군주는 법령으로 대신의 권위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백성의 신임을 더 얻을 수 없다. 군주가 법치를 포기하고 신하를 이용해 신하를 경계하고 가까이 있는 신하와 결탁하면 서로 원한이 있는 대신들은 각자 사적인 파벌을 조직하여 상호 비방할 것이다. 지도자는 자기 부하를 충분히 신임해야 한다. 검증을 통해 임무를 맡겼으면 권한을 충분히 주며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하가 자기의 주관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다. 지도자가 인재를 선발할 때 피해야 할 실수. 현명한 군주는 개인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지도자가 개인의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면 많은 인재가 유실되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할 것이다. 선발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인재 선발의 기준은 재능과 지혜로움이다. 이는 모든 관리자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인재 선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 가까운 관계만 고집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뽑는다. 나이로 인재를 선발한다. 경력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제완공은 인재를 찾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여겼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요리사의 신분으로 탕왕에게 자신을 써달라고 했으며 백리에는 전쟁포로의 신분으로 진 목공을 찾아갔다. 전쟁포로는 남에게 부끄러운 것이며 요리사는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직업이다. 이들이 그런 모욕을 감당하면서 군주에게 접근한 것은 이들 현자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인재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재를 찾는 일은 군주에게 어렵지 않다. 또한 관직은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며 복록은 이들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한 것이다. 관직을 세우고 복록을 정하면 인재는 자연히 몰려든다. 그러니
군주가 힘들 일이 있겠는가? 지도자는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군주가 몸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이 믿지 않는다. 지도자는 반드시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제시한 도덕 기준을 실천하고 고상한 인격적 매력으로 아랫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지도자가 현명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에게 현명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지도자가 현명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소우가 인자에게 말했다. 법도를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자 신자가 답했다. 법도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재능에 따라 관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법도를 세워놓고 주변 신복들의 사적인 청탁을 들어주시니 이는 법도가 잘 추진되지 않는 원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법도를 실행할지 알겠도다. 그대의 의견대로 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자가 한소우를 찾아와 자기 사촌형에게 관직을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러자 한소우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그대의 방법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네의 청탁을 받아주면 자네의 원칙을 깨는 것인데 그래도 청탁을 받아주기를 원하는가? 이 말에 신자는 황급히 물러나 사죄했다. 아랫사람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네모나 둥근 원을 그리려고 공들이는 자는 규구, 즉 둥근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한 비자는 군자는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신하뿐만 아니라 직무를 월권한 신하에게도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규칙과 업무 흐름이 부족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둥근 자가 없으면 원을 그릴 수 없듯이 국가를 다스리는데도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월권 행위의 세 가지 상황. 직책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거나 문서로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월권. 상급자에 대한 편견 또는 개인의 재능을 보여주려는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저지르는 월권행위.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월권행위. 따라서 리더는 실제 상황에 따라 부하의 월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월권행위 방지 방법. 직책의 범위를 확실히 하라. 부하에게 직급별, 지도원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하의 걱정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준다.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거느릴 때 신하가 자기 직분을 넘어서는 업적을 세울 수 없게 하고 진술한 의견이 실제 일에 들어맞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다. 직분 이상을 넘으면 사형에 처하고 하는 일이 들어맞지 않으면 죄가 된다. 각각 관직에 따라서 그 직분을 지키고 진술한 말이 실제로 한 일과 들어맞으면 신하들이 서로 패거리를 짤 수 없게 된다. 규정의 힘을 빌려라. 원을 그리려면 규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물의 효과는 곧 드러날 것이다. 둥근 자가 없으면 원을 그릴 수 없다. 기업은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규칙과 업무 흐름이 부족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한 비자는 식사에서 법제도를 확실하게 세운 국가는 강하고 법제도에 태만한 국가는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도에서는 국왕이 강력한 법도를 만들면 나라가 강성할 것이요. 국왕이 약한 법도를 받들면 나라가 쇠퇴할 것이라고 했다. 해로에서는 원을 그리려면 규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구라는 기준이 없으면 원을 그릴 수 없듯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도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심부름꾼을 초왕에게 보내 불로장생을 바쳤다. 심부름꾼이 오자 궁을 지키는 호위병이 물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소. 그러자 호위병은 약을 뺏어서 자기가 먹어버렸다. 초왕이 화가 나서 호위병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호위병이 이렇게 변명했다. 소신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약을 들고 온 사람에게 있지요. 게다가 그가 바친 것은 불로장생약인데 제가 먹은 후에 왕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가 왕을 속인 것입니다. 왕은 죄 없는 저를 죽이지 말고 석방해 주십시오. 결국 초왕은 호위병을 석방했다. 방종하지 말라.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방종하려는 심리가 생기기 쉽다. 그러면 행동이 사악하게 되며 사리에 어긋난다. 옛사람들은 사람이 입신양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면 성공할 것이고 방종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지게미와 쌀 껴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은 산의 진미를 탐하지 않는다. 투박한 천으로 된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꿈도 꾸지 않는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라. 안전한 배를 타고 편리한 노를 가지고 저으면 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큰 일을 이룬 사람은 결코 어려울 때 포기하는 법이 없다. 이들은 이성적인 태도를 냉정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다. 이런 용기와 이성이 없다면 난관을 이겨내기는커녕 오히려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한비자는 건겁시신에서 마차와 좋은 말의 힘으로 지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배가 안정된 틈을 이용하고 노의 역할이 편해지면 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가져야 하며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라고 주장했다. 뱀장어는 생김새가 마치 뱀처럼 생겼으며 누에는 벌레처럼 생겼다. 사람이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벌레를 보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러나 어부는 뱀장어를 잡고 여자들은 누에치기를 하면서도 전혀 겁내지 않는다. 사람은 이익이 된다면 고대의 용사 맹분과 전제처럼 용감해진다.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큰 이익을 소홀히 하면 큰 이익을 잃는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더 큰 이익을 놓친다. 눈앞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다가는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작은 이익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화근의 근원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요제가 천하를 허유에게 주려고 하자 허유는 이를 받지 않겠다고 달아나서 한 백성의 집에 묵었다. 허유는 천하를 마다하는데 이 백성은 허유가 모자를 훔칠까봐 미리 방비했으니 이는 허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군주의 우환은 남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며 남을 지나치게 믿으면 남에게 좌우되기 쉽다. 남을 해치는 마음은 품어서는 안 되지만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없으면 안 된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심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대상. 사기꾼을 조심하라. 소인을 조심하라. 당신과 과거에 원한이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당신을 지나치게 받드는 사람을 경계하라. 공을 가로채는 사람을 경계하라. 진실은 미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진실하면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처세를 할 때는 남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방심하다가는 남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덕을 지키고 마음의 눈을 남겨두어 남을 잘 관찰하고 경계해야 한다. 군주와 신하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권세 때문에 부득이 군주로 모신다. 따라서 신하는 군주의 마음을 시시각각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군주가 오만하게 위에 군림하면 세상 사람들이 군주의 권력을 빼앗고 살해하는 원인이 된다. 모든 일에 여유를 남겨두라. 일을 할 때 여유를 남겨둔다면 다음에 보완할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적다.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나 처세를 할 때를 막론하고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항상 일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여유를 남겨두어야 만회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한비자는 설리마에서 전국시대 유명한 조각가 환혁의 말을 인용했다. 조각을 잘하려면 우선 코를 크게 깎고 눈은 좀 작게 깎아야 한다. 코가 너무 큰 듯하면 작게 수정하고 눈이 작은 듯하면 크게 수정하면 된다. 코를 작게 깎거나 눈을 크게 깎으면 나중에 수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모든 일에 여유를 두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며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를 남겨주며 자신에게도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막다른 처지에 놓이고 만다. 양주의 아우 양포가 흰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 갑자기 비가 와서 흰옷을 벗고 검정 옷을 입고 돌아왔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저댔다. 양포가 몹시 화가 나 개를 때리려고 하자 양주가 말했다. 개를 때리지 말아라.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개가 흰색으로 나갔다가 검정색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 사물의 법칙에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의 발전과 변화에는 모두 각자의 규칙이 있다. 이를 파악하고 따르면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규칙을 인식하는 것은 규칙을 운용하는 전제이자 기초이다. 규칙을 인식하면 이를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대자연의 규칙은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나비는 반드시 번데기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고 날개가 성장할 때까지 있어야만 번데기에서 나올 수 있다. 나비를 도우려고 칼로 구멍을 뚫어주려는 마음이 나비의 일생을 망치게 된다. 농사를 지을 때도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재배하는 종목도 절기에 적합해야 하며 빠르거나 늦어도 안 된다. 또한 여름과 겨울을 바꾸어 재배해도 안 된다. 이를 지키면 수확이 훨씬 증가할 것이다. 이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제 경공은 번차 같은 준마와 한교처럼 능숙한 마차꾼에게 맡기느니 마차에서 내려 직접 뛰어가는 것이 빠르다고 여겼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것이요.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무슨 일이나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긴 안목으로 자신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모든 조건이 무르익어서 성공을 움켜쥘 수 있다. 한 화가가 제나라 왕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다. 제나라 왕이 물었다.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화가가 대답했다. 개와 말이 가장 그리기 어렵습니다. 제나라 왕이 다시 물었다.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화가가 대답했다. 귀신을 그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개와 말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이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리려면 기껏해야 비슷하게 그리는 정도다. 그래서 그리기가 어렵다. 귀신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볼 일이 없다. 그러므로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라.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가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사람마다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진 장점을 이용하면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시리에 빠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관중과 습봉이 제 환공을 따라가 고죽을 치고 돌아오는 중에 길을 잃었다. 관중이 제 환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늙은 말에 지혜가 쓸만합니다. 이에 늙은 말을 풀어 뒤를 따라가 마침내 길을 찾았다. 산속을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졌다. 습봉이 제 환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미집의 높이가 한 치가 되면 그 아래 한 길 깊이에 물이 있습니다. 곧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자신만 옳다고 여기지 말라. 목수는 할 말을 잃고 하는 수 없이 우경의 뜻대로 했다. 그 결과 집은 얼마 안 있어 무너져 버렸다. 한 비자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경멸했다. 우경이 자기 집을 짓는 목수에게 집을 높게 짓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목수가 대답했다. 새 집이라서 벽의 흙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젖은 흙이 무거우면 석가래, 나무가 쉽게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진 석가래로 젖은 흙을 지탱하고 있으니 석가래가 마를수록 흙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집은 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자 우경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서 흙이 마르면 석가래도 마른다. 흙이 마르면 가벼워지고 석가래도 마르면 단단하여 구부러지지 않는다. 쭉 뻗은 석가래로 가벼운 흙을 지탱하니 집은 더 높아질 것이다. 목수는 할 말을 잃고 하는 수 없이 우경의 뜻대로 했다. 그 결과 집은 얼마 안 있어 무너지고 말았다. 이른바 자의의식은 자신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며 체면을 중요시하고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지나쳐서 남에게 빈축을 산다. 나라에 신발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집에서 끈으로 발의 수치를 재서 의자에 매두었다. 그런데 장에 가면서 그만 끈을 잊고 갔다. 그가 신발 하나를 골라놓고 크기를 재보려고 할 때 끈이 보이지 않자 서둘러 집으로 갔다. 끈을 가지고 다시 왔을 때는 장은
벌써 파장한 후였다. 그래서 신발을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이 이를 알고 말했다. 자네가 직접 신어보면 될 것 아닌가? 그러자 정나라 사람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나는 정확한 수치만 믿지 내 발은 안 믿는다네. 지금까지 한비자에게 배우는 처세의 기술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비자의 사상은 인간 본성을 냉철히 직시하고 질서와 법을 통해 사회를 다스리고자 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가르침은 권력, 규율,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제도와 규칙의 힘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